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주말 사이 나왔던 경제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풀이가 되면서 뉴욕 증시 금요일장 같은 경우 큰 폭으로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드디어 인플레이션 정점론, 그러니까 시장의 낙관론이 우세해지는 것인지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반응 기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현재 시각 움직이고 있는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함께 보시죠. 양지수 역시나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2664포인트 선 현재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은 880포인트 현재 복구가 된 모습입니다. 이번 주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도 예정이 되어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매매 시그널을 실시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들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도 저희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든든한 전문가님들 소개해드립니다. 이정수 임상현 파트너 그리고 김성남 업사부 마지막으로 윤정식 부장님과 함께 매매 시그널 실시간으로 잡아보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은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 이 점까지 체크해 주시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나왔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오늘 우리 증시가 어떤 식으로 소화를 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현재 시각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들의 동시효과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터님과 함께하죠.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박재은입니다. 오늘도 시장 상황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개정 전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예상 체결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삼성전자는 1.5% 오르면서 67,500원 터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중국 데이터 센터 업체의 오더 축소 루머 등의 악재가 어느 정도 주가에 선반영됐다 이런 평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가는 이렇게 호재로 반응을 할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LG 에너지 솔루션 살펴보면 역시 빨간불을 켤 것으로 보여지면서요. 1.51% 오른 43만 7천원 터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에디슨 이노와 배터리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나온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K하이닉스는 1.89% 상승하면서 10만 8천원 터치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키파운드리 인수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는 소식이 나온 점 함께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24% 강보합권에서 83만 6천원 지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1.33% 오르면서 6만 900원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빨간불을 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위부터 10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는 1.48% 오르면서 27만 4천원 터치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삼성 SDI는 0.34% 소폭의 오름세 나타나면서 59만 2천원 터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는 0.54% 오르면서 18만 6,500원 터치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LG화학은 1.09% 상승한 55만 6천원 터치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안아지고 있고요. 또 배터리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얹어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는 1.47% 오르면서 8만 2,900원 터치가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먼저 살펴봤고요. 코스닥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입니다. 혼조세가 예상이 되는 가운데 그래도 빨간불이 우세한 점이 확인이 되고 있죠. 에코프로비아님은 2.76% 상승하면서 48만 원 정확히 터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0.16%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6만 800원 예상되고 있고요. LNF는 1.68% 오르면서 24만 7,900원 터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LNF는 기관 순매도 1위 종목이었다는 점 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다음으로 HLB는 0.21% 나홀로 파란불을 켜면서 4만 6,850원 터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0.84% 상승불을 켜내면서 6만 원 터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는 1.44% 오르면서 63,500원 터치가 예상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2.27% 강한 상승불 켜내어 81,100원 터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첨보는 1.8% 오르면서 271,800원 터치가 예상되고 있고요. 위메이드는 2.78% 오늘 게임주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81,200원 터치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J ENM은 6.18% 가장 크게 오르면서 116,800원 터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만나봤고요. 이어서 전거래일 특징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녹십자 MS부터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상한가 마감한 종목이죠. 최근에 원숭이 두창 이슈가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대표적인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은 상한가 마감을 했지만 오늘은 1.61% 밀리면서 12,200원 터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위드 볼 텐데요. 역시 상한가 마감했던 종목이죠. 신작 모바일 게임 C램이 대만에서 흥행했다는 소식 알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한가 도달을 한 종목인데 오늘은 11% 밀리면서 15,600원 터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시스 살펴볼 텐데요. 전거래일 21% 급등한 종목입니다. 올해 첫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1%대 밀리면서 1,385원 터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산업 역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12% 넘게 급등했던 종목인데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나오면서 1.23% 상승 7,380원 터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일사료 체크해 볼까요? 역시나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엮이고 있습니다. 25% 이상 급등했던 종목인데 오늘도 3%대 추가 상승으로 10,000원 터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신진 SM 살펴보도록 하면요. 우크라 재건 기대감으로 인해서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0.13% 상승이 예상되면서 8,000원 터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외 거래에서 움직였던 종목들 체크를 해볼 텐데요. 먼저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시면 신소홀딩스부터 볼까요? 곡물 관련주로 인도가 밀 설탕에 이어서 쌀 수출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움직였던 종목인데요. 이로 인해서 오늘도 17% 추가 급등이 나오면서 11,200원 터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니뮤직 볼까요? 밀리의 서재 관련주입니다. 자회사 밀리의 서재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 청구 소식이 들려오면서 14% 오르면서 55,600원 터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BL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즈만 연구소 석자과 교수가 인터뷰를 통해서 비일이 개발 중인 항암제가 가치가 높고 상업화 가능성을 시사를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 5% 오르면서 6,840원 터치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지홀딩스 체크해보면요. 역시나 인도의 쌀 수출 제한 이슈로 인해서 관련주로 엮이고 있습니다. 6% 넘게 오르면서 4,860원 터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한화솔루션 우선주 볼 텐데요. 최근에 계속해서 핫했던 태양광 관련주죠. 9% 이상 급등하면서 57,800원 터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네온테크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최근에 화두가 됐던 UAM 관련주죠. 4.44% 오르면서 5,650원 터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HNL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폐지 정리 매매 이슈가 있는 종목인데요. 10% 오르면서 65원 터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샘표 살펴보겠습니다. 신송홀딩스가 시간외 상한가에 도달하면서 같은 대두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2% 넘게 오르면서 58,500원 터치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지바이오 살펴보겠습니다. 모회사 이지홀딩스가 시간외에 상승하면서 동반 급등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도 4% 넘게 오르면서 5,710원 터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일사료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곡물 관련주로 엮이고 있죠. 이로 인해서 시간외 거래에서 움직였는데 3.2% 오르면서 10,000원 딱 터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외 거래 상승주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5월 30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까지 앞서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주말 사이에 여러 경제 지표들이 나온 것을 확인을 해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의견에 많은 분들의 또 낙관론이 우세한 실정이었습니다. 관련돼서 뉴욕 증시 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도 빨간불 켜면서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코스피 현재 지수가 떴네요. 0.89% 상승하면서 2,661포인트 선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1% 넘는 상승폭 보이면서 시작합니다. 882포인트 선에서 현재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돼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첫 번째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서 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이정수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양시장 기분 좋게 역시나 빨간불 켜면서 시작을 해주고 있네요. 개장 상황 살펴주시죠. 네, 전일 미국 시장이 올라서 그렇죠. 지금 미국 시장이 이제 전일 인플레 우려 감소감입니다.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인플레이션과 그다음에 경기 침체가 이제 정점에 이뤘다, 피크아웃이다, 이제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인데요. 정작 그런 얘기가 나오고 나서 좋아지질 않으면 이제 덤탱이로 더 안 좋게 떨어질 거니까 확실하게 좋아지는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어쨌든 기대감이 올라갔다는 부분은 항상 뉴스를 보면은 또 한 1, 2주 지나면은 또 얘기 또 꺼낼 거예요. 이제 경기 침체 아직도 잠존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감 여전하다. 이런 얘기 나오면 또 바로 또 흔들릴 시장이니까 너무 흥분을 해서 급등하는 종목들 쫓아가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 전날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날까지 지난주 계속 이렇게 눌러놓는 모습이라서 오늘 아침부터 튀었는데요. 거의 오늘 아침이 고점이 되지 않을까 좀 싶은데 여전히 못 갔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매매가 될 겁니다. 그래서 못 갔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매매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날이고요. 그리고 전날 제가 이제 표역 종목으로 이제 아침에 이제 실전 매매 정수 금요일 날에서는 이지홀딩스를 추천했었던 종목인데요. 이런 식으로 아침에 거의 10% 가까이가 급등을 했거든요. 이지홀딩스, 이건홀딩스 아니고 이지홀딩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오면 아침에서 감사합니다, 땡큐하고 그냥 던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날 차트를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런 길을 매매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닥 권역이 있잖아요. 사는 거예요. 그리고 튀었어요? 매도. 근데 이제 거꾸로 하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급등한 상태에서 쫓아 들어가는데 그럼 무조건 물립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바닥에 있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뭔가 종목 공략하겠다면 이렇게 올라가지 않은 애들을 찾아가지고 오늘 양봉이 뜰 때 오늘 같은 날 들어갔다가 내일 급등 나오거나 장주에 급등 나오면 매도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지. 안 그러면 그대로 물립니다. 이거 아침에 9%까지 갔다가 지금 내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오르면은 매도해주면 돼요. 왜? 지수가 아직 2,600이 안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는 2,600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 매매가 되지만 쫓아가면 굉장히 체감이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맨날 올라가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떨어질 것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아직 안 올라간 쪽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단타를 쳐야 되는 장이지 아직 상승장으로 돈 것도 아니고 인플레이션 감소에 대한 그 기대감이 올라간 시장은 또다시 인플레이션 우려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대로 또 떨어질 시장이니까 절대로 쫓아가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종목 두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질문이 들어가는 종목이 이제 하나솔루션이네요. 하나솔루션. 자, 태양광 섹터에 있는 종목인데 하나솔루션. 자, 전전날에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이죠. 전전날을 얘기하는 거는 목요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래일수로. 그래서 목요일 날에선 제가 아침에 SDN을 표역종을 줬습니다. 바로 태양광이었는데 그 이유는 그때 이제 OCI가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OCI도 태양광이 대장이지만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 거의 준대장급에 있는 그래서 이 하나솔루션이 시가총액이 6조 8천억짜리 종목인데 그래서 그때 강하게 좀 움직였어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업종에 대해서 이제 태양광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이제 상승을 해줬는데 그 26일 날에 이 얘기도 나왔죠. 그 원자력 설비 비중에 대한 그 부분보다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이 추월을 했다. 원자력 설비보다. 그래서 그 이슈 때문에 좀 상승을 했는데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 정책 기대감입니다. 정책 기대감이 움직인 거라 나쁘진 않아요. 수급도 보면은 기가 외국인들 좀 사고 있는 부분이 나쁘진 않은데 이렇게
넘어가 있는 부분들, 이렇게 넘어가 있는 부분들은 일단 좋은데 한 4만 원까지는 보입니다. 근데 조정을 받을 때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정을 받을 때. 지금 말고. 조정 받으면은 33,000원, 34,000원 요 사이에서 눌릴 때 공략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 보이고요. 자, 다음은 대웅제약입니다. 자, 대웅제약 질문 주신 분은 일단은 제약바이오 섹터인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은 그 삼성에서 이제 바이오에 대해 이제 투자한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그렇죠? 삼성에서 물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제일 가깝겠지만 어쨌든 삼성전자가 바이오를 투자한다라는 소식과 뭐 하반기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될 거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호재 속에서 최근에 제약주도 좀 올라왔는데 그 두창 관련해서도 움직이게 했고, 근데 물론 얘는 그렇게 크게 엮이는 건 아니지만 제약주 분위기가 좋으면 덩달아 어느 정도는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장영진 산업 1차관이 바이오 기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대기업 바이오 투자 본격화에 일부 이런 이제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좀 종목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조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조정받으면 박스권을 생각하시고 16만 원 저점에 18만 8천 원 정도의 고점을 보고 눌릴 때에도 갖고 있다면 어느 정도 좀 매매는 좀 되는. 그래서 지금은 좀 관망이긴 한데 어쨌든 밀리면 좀 공략해볼 수 있는 종목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현재 개장 상황 짚어주고 계십니다. 관련돼서 시장이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그때마다 좀 대응이 필요하다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특징적으로 볼만한 종목들 이야기는 해주셨지만 오늘 시장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중 혹시 파트너님의 눈에 포착된 종목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특징적으로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십니까? 이제 지금부터 찾아야죠. 아침 방송 요거 하느라 일단은 못 찾았는데 지금부터 찾아서 이따가 실전 매매 정수에서 표역 종목으로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종목들이 지금 아침부터 튀고 있는데 너무 튄 것들은 쫓아가시면 바로 물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튄 것들을 하지 마시고요. 지금 지수선물 보면은 어느 정도 튀다가 여기서 지금 저항받고 있죠. 이거 오후장 되면 이거 음봉으로 밀릴 수 있어요. 이거 올라가는 거 쫓아가면은 오후장에서 여러분들 얼굴도 시퍼래집니다. 그러니까 절대 쫓아가지 말고 좀 두고 보고 있다가 일단은 한 10분 정도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종목들이 밀리면 목간 쪽에서 지금 보면 엔터주도 지금 저쪽에서 지금 움직이는 게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리오프닝 관련 쪽에서도 움직이는 거 보이고 있고 물론 많이 빠져서 그렇죠. 음식업종에서도 움직이는 게 보이고 뭐 전반적으로 다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고 있는데 한 10분 정도는 좀 두고 보고 있다가 좀 밀릴 때 못 간 거 항상 못 간 거를 공략을 해야 됩니다. 못 간 거를 공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따가 일단 실전 매매 정수에서 종목 말씀드릴 때 바닥에 있는 거 일단 오늘도 바닥에 있는 걸 잡아낼 겁니다. 그래서 전날에서는 이지홀딩스를 표역 종목 되었었는데 거의 10% 가까이 올라온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오늘도 바닥에 있는 걸 잘 공략을 해서 올라올 때 잘 매도 타이밍을 잡는 오늘도 그런 단타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실전 매매 정수까지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파트너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돈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양지수 기분 좋게 상승 출발 역시나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징적인 종목들도 있네요. 이 CJ ENM 같은 경우 박찬욱, 송강호, 칸 영화제 수상에 강세를 띠면서 미디어 관련 종목들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고 전반적으로 다 오르고 있는데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지난 주말에 끝난 미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 그 패드가 선호하는 개인 소비 지출, 이 가격 지수의 상승률이 둔화됐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증시에는 굉장히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지난 5월 달에 열린 현재 그 FOMC 정례 회의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고점을 형성했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물가 지표에 대한 부분보다는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는 그런 요소 때문에 현재 상승을 좀 해주지 않았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원달러에 대한 부분 차트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난 주말에 급락이 좀 됐죠. 그래서 추세가 완벽하게 좀 살아나는 중요한 시금석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보고 계신 그 차트가 원달러 차트의 내용에 해당이 되는데 이 박스권 채널을 보이다가 마지막 피크를 좀 쳤고
그리고 여기서 지지받고 사실 올라와야 되죠. 근데 여기서 이탈이 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 이탈의 개념이기 때문에 지루하게 좀 하락을 하면서 대세 상승으로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결론이라면은 이제 추세가 이탈이 되는 추세선의 이탈의 부분들이 완연해 보이기 때문에 저는 2주 전부터 대세 상승이라고 이제 강하게 이야기를 했던 그 내용이 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로 보면은 제일 중요한 지표로서의 제가 이제 시간 파동에 대한 나름대로 이론을 좀 정립을 좀 했고 이걸 이제 실행적으로 짚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했던 것이 지난번에 했던 3중 바닥 여기에 좀 중심 그리고 급락했을 때 60일 주기 사이클 요거 딱 하나를 보고서 이 급락 당일날 현재 대세 상승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2주가 흘렀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이제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 좀 해당이 되고 지수는 단기 고점에서 일주를 쉬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격 조정이 있기 때문에 오후나 내일부터 좀 탄력이 있게 약간 움직여 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 코스닥 기준으로 보면은 주봉상으로 보면 음양봉 패턴에 해당이 되죠. 이번 주는 장대 양봉이 될 수 있고 또 시간상으로 보면은 5말 6초에 했던 변곡점에서는 현재 그 방향성 좀 변동성이 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방이면은 상방 변동성이 강하게 나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팁으로 한번 좀 제시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서 말씀 좀 드려보면은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군 중에 거래량 상위 종목군들 해보면은 SDN이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의 흐름인데 SDN은 뭐 알다시피 이제 태양광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태양광 관련된 부분이 원전 신규 설비, 신규 증설이죠. 설비 증설을 넘어섰다 하는 그 뉴스 때문에 굉장히 큰 반향을 좀 일으키고 있고, 실질적으로 원전보다는 태양광이 설치도 빠르고, 또 실적으로 연결된 것들이 굉장히 현재 강하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태양전지 기술이 현재 반도체 기술하고 거의 같은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도전하는 기업이 보통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많이 도전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은 신성 ENG 같은 경우도 현재 태양광 쪽으로 좀 접어들었던 내용인데 지금은 당장은 이제 이 종목이 이제 거의 현재 당장은 숨고르기가 좀 되겠지만은 현재 눌림목 매매 시점에서 한번 접근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이제 태양광 쪽으로 연결이 되는 것들이 이제 신성 ENG,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현재 유닛 테스트 이런 종목이 현재 신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부분하고 연결이 좀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반도체 장비 업체가 아니라 태양광 에너지 쪽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반도체 장비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바닥권에서 바닥권에서 현재 이제 탄력 있게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태양광 쪽은 이제 신성 ENG 쪽으로 한번 바라보시면 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물론 오늘 큰 폭의 상승들을 보이는 대명 에너지, 지투파워 이런 종목군들이 좀 있지만은 이렇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지금 생각이 되고, 또 참고적으로 좀 현재 괜찮은 어떤 태양광 어떤 차트는 3일 전에 한번 큰 윗골이 달고 있고, 어제 지난 주말에 음봉이 했던 S에너지도 이제 태양광 모듈 쪽을 생산하는 업체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바닥권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큰 어떤 반등이 좀 주어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물론 대형주 쪽에서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가장 넘버원인 하나솔루션이 있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현재 대장주로서 대형주로서 탄력은 약간 둔화가 되겠지만은 서서히 상승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대형 우량주로 하실 분들은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OCI 그리고 또 하나 종목이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 세 종목이 약간 대형주 쪽에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 현재 하나솔루션이 이제 수직 계열을 거의 완성을 했기 때문에 대형주 쪽에서는 탑픽을 하고요. 중소형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주성엔지로 쪽이 좀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상승률 상위였던 종목분들을 쭉 보시면은 현재 최근에 이슈 때문에 이제 숏박스, CJ, CGV 이런 종목군들이 좀 탄력성 있게 약간 움직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쪽에서 하나 언급을 좀 드리면은 현재 인도에서 이제 쌀 수출, 밀 수출에서 쌀 수출을 금지한다, 그런 내용도 있었고, 현재 나토에서 현재 우크라이나 밀 수출에 현재 항구 봉쇄를 뚫고해서 현재 군사 작전을 할 수 있다 하는 그 뉴스도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쪽은 좀 더 올라갈 확률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플레이션 사료 관련된 종목군들이 나름대로는 상승 시도를 약간 보여주고 좀 있는 상황이고, 이지바이오, 일지홀딩스, 동아사조원, 팜스토리 이런 종목인데 현재 이지 계열사 같은 경우는 이지홀딩스, 그다음 이지바이오, 팜스토리이기 때문에 같이 한 번에 이제 보셔야 되지 않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지홀딩스 같은 경우에 좀 차트를 보시면은 현재 여기서 보시면은 상승 삿발 형태가 좀 주어지고 있죠. 전형적인 어떤 상승의 캔들을 신우고 현재 시가에서 현재 이 갭, 그다음에 이 중심, 그러니까 갭 상승이 됐으면은 항시 이 갭의 중심을 찍고 돌아선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찍고 돌아서면은 현재 오후나 내일경에 만약에 거래량이 이제 활발하게 되면은 선박집이 일어나서 오후장에 반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지홀딩스도 하나 이제 눈여겨보시는 게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흐름들을 한번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 중에 이제 팜스토리라는 종목이 있죠. 팜스토리라는 종목군 같은 경우도 약간은 이제 비슷한 캔들의 모양인데 현재 상승 삿바 형태의 어떤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이제 차트의 내용을 보시면은 전체 상승과 조정, 그 다음에 여기서 이중바닥,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점이 높아진 이중바닥, 그 다음에 황금 캔들, 다시 말해서 이런 상승 정복점에서 황금 캔들을 항시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상승 삿바, 몸통, 그다음 윗꼬리 1대1, 그 다음에 숨구르기, 그 다음에 중심 위쪽에서 움직일 거. 현재 5일 이내 급반전 된다. 가장 간단하면서 가장 강력한 현재 어떤 매매 기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신다면은 이지홀딩스, 팜스토리 이쪽 관련입니다. 제가 처음에 언급을 좀 드렸던 대장주로 언급을 좀 드렸던 종목군 이제 한탑이 있는데, 한탑도 한번 중요한 걸 한번 여기를 보시면은 이게 20일 주기 사이클에 해당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21선까지 아니고 상승 가속이 되면은 21선까지 내려오지 않고 11선에서 돌려놓는 거 많습니다. 그래서 상승 가속은 처음에는 21선, 그 다음에는 11선, 그 다음에는 5일선 타고 이렇게 상승이 가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추세 이탈될 수도 있고요. 근데 상승 가속에 11선을 좀 잡고 가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탑은 보유자 영역이 좀 해당이 되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어떤 부분들을 오늘 이제 시장의 어떤 섹터들을 이제 보시는 게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최근에 가상화폐, NFT, 그 다음에 메타버스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위메이드 맥스 뭐 이런 종목군들 너무 잘 나가죠. 근데 아직 뜨지 않는 종목군들, 비덴트는 빗썸 거래에 관련된 지분 관련된 회사인 거 좀 잘 아실 겁니다. 비덴트는 현재 지루하게 지금 계속해서 빠지다가 단기 5일 쌍바닥 보이고 추세 반전이 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바닥에서 한번 거래량이 좀 튀어주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들은 비덴트가 후발 순환매로서는 괜찮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위메이드도 괜찮고요. 이메이드 관련된 부분들이 워낙 올랐기 때문에 비덴트를 이제 순환매로 단기 순환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업사부님 연결합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월요일장부터 대부분의 종목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740여 개 종목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은 1150여 개 종목이 현재 상승 중인데요. 월요일장부터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만 관련돼서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자, 오늘 아주 강력한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 특별한 악재 없이 잘 넘어오지 않았나 좀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지난 금요일 시간에 우리가 미국 시장이 좀 갈팡질팡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 상당히 의미 있는 상승을 하고 마무리를 했다라는 얘기가 우리 지난 금요일에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이유가 20일 이동평균선을 다우나 S&P 500 같은 지수들이 일단 강력하게 뚫어냈고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가 뚫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뚫어냈고 마무리가 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은 너무도 인플레이션이다 뭐다 이러한 부분들의 그 우려감들, 공포감들을 계속 심어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한 한편으로 이제 누군가는 계속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저점 매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 마련인데 그러한 포인트의 자극들도 좀 있었다라고 판단이 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부분들에서 이쪽이 바로 이제 코스피 쪽이고 지난 시간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작은 상승 추세를 만들었어요. 그죠? 작은 상승 추세를 만들어서 만약에 여기가 지지를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위로 올라가면 일단은 우리가 작게 목표를 잡을 수 있는 건 60일 이동 평균선 정도일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렸고요. 만약에 어마어마하게 세다라고 한다면 요 상단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 휴장이 있고 다음 주 월요일 휴장이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조금 변수가 될 수 있어서 아주 초강력 상승까지는 그렇지만 60일 이동평균선 정도까지는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얘기했던 부분들이 지금 좀 나타내는 모습이지 않을까 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침 이제 센터값 세력지수 우리 마켓 파워를 또 확인을 해보시면 오늘 온도가 51도예요. 53도까지 올라갔다가 46도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현재 방송을 진행하는 사이에 51도까지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소형주 코스닥도 47도로 매우 높은 온도입니다. 30도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때 이런 느낌은 뭐냐면 시장이 그동안 뭐 때문에 이럴 수도 있어 저럴 수도 있어. 사실 지난주만 하더라도 한미 정상회담부터 시작해서 FMC 의사록 공개, 그다음에 스냅의 실적적인 그런 부분들이라 있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우리나라의 금통위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벤트가 하나 지나가면서 불확실성 어떻게 될지 몰라 했던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됐던 것들이 또 요인이지 않을까 또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어떤 상승적인 부분들은 한도 랠리의 어떤 느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월말이거나 분기말이거나 연말이 되면 윈도우 드레싱 효과라는 포인트도 좀 나오기 마련인데 아마 오늘은 겸겸해서 상황이 나오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렸었던 좀
등치가 컸던 종목들 있죠. 대형주 사이즈군도 오늘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이미 코스피도 코스닥도 갭상승을 해서 출발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소형주 쪽의 그 종목들을 쫓아서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차라리 그런 소형주들은 오후까지 강세 부분들이 좀 이어지려고 할 때 오후에 접근하는 게 좋겠고, 오전이라면 오히려 조금은 굵직한 종목군에서 찾아보시는 것도 오늘 하루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되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현재 어쨌든 대형주, 소형주가 같이 코스닥까지 같이 상승세를 만들어낼 때 시장은 안정적으로 긴 시간 동안 올라갈 수 있더라. 이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아직은 오늘의 고점을 얘기하기는 조금 성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상승이 좀 더 가속화된다라면, 그러려면 이제 수급이 좋아져야겠죠. 그렇게 된다라면 60이동 평균선까지는 상방을 열어놓고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말 나온 김에 수급을 좀 확인해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매매요. 위에가 차익, 밑에가 비차익인데 오늘 아침 시작하자마자는 비차익 쪽이 매도가 쭉 나왔었어요. 그래서 약간 상승을 제한되나 싶었지만 현재 상태는 비차익 쪽 매수를 상당히 강력하게 다시 당겨내고 있으면서 대형주의 상승들이 조금 더 이어지거나 안정적인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고 현재 상황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개장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짚어봐 주셨는데요. 전략까지 살짝 녹여주신 것 같은데 그 전략 하에 오늘 볼만한 특징적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릴 때 사실 이제 오늘 중소형주들 같으면 이제 이미 갭이 떴거나 이미 이 시간 동안에 올라가 버리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쇼박스나 지니뮤직 같은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쇼박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많이 알고들 계실 거고, 최근 우리나라 컨텐츠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그죠? 상도 많이 받고, 그죠? 그래서 참 좋은 소식들 많이 들려오고, 영화도 이제 너무 그동안 못 봤던 부분들, 저도 이제 저희 아이를 데리고 많은 영화들 보고 싶거든요. 쥐라기 어쩌고 하는 그런 영화들도 요즘에 나오고 하니까요. 그런 수요들이 많이 있어서 갈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두 종목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한 종목은 그래서 쇼박스를, 다만 지금은 약간 저항대죠. 파란색 선이 저항대거든요. 근데 저걸 강력하게 움직이면 뚫어버려요. 그래서 일단은 눌림을 좀 기다려서 접근해보는, 그래서 기회를 준다면 들어가고 아니면 말아야 되는 상황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6,000원 이하의 어떤 구간에 자리를 준다면 한 번 정도 접근을 시도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들어갔다 그러면 오늘 고점 정도에서 수익 실현하고 현금 만들어서 내일 종목을 기다리시거나, 아니야 나는 좀 더 이쪽 섹터를 좀 강하게 보고 싶어, 더 잘 갈 것 같아, 그 지니뮤직이나 어떤 다른 엔터주들, 컨텐츠주들 같이 보면서 오늘 CJ, CGV도 잘 가거든요.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면 그래도 한 6,500원 넘어서서 6,750원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에너지나 식량나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라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죠. 그런데 그러면서 에너지 쪽에서 아무래도 우리가 미래에 풀어내야 될 것들, 그래서 수소에너지 쪽으로 말씀드렸고, 수소에너지 관련주 중에서 효성첨단 소재, 이거는 단기적으로 보는 종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살짝 내려왔어요. 살짝 내려오고, 이거는 이제 단기 종목은 아니니까 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군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살짝 여기서 살짝 내려와서 며칠간 좀 고생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보시면 오늘 드디어 122동 평균선 50만 원도 훌쩍 넘어가고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제 힘이 약할 것 같으면 오늘 6%도 넘게 올라갔지만 120동 평균에서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비중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로 좀 보시고, 만약에 이 종목도 나 바닥 다 다졌어요, 이렇게 크게 나 쌍바닥 만들었어요, 나 이제 갈 겁니다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준다라면 아마도 저렇게 멀리까지는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도 55만 원 이상 한 번 정도, 57만 정도는 한 번 정도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지난 AS 종목을 한번 얘기를 드려봤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대형주 군에서도 한 종목 정도는 더 볼 필요 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너무도 유명한 종목 현대건설. 현대건설도 보시는 것과 같이 바닥에서, 그죠? 바닥을 이렇게 다져내는 그런 상태의 부분들이 있고, 오늘 이제 21동 평균선만 며칠째, 지금 1, 2, 3, 4, 오늘 5일째입니다. 5일째 22동 평균선을
뚫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여기가 뚫려내고 진다라면 좀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부분들은요, 사실 우리가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고 테마로 움직이긴 하는데요. 막상 해외에 나가가지고 그 대규모 공사에 무언가가 지원되고 한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이제 국제적 위상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무기를 지원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런 좀 긴 안목에서 본다라면 현대건설, 뭐 GS건설, ENC 같은 이런 조금 굵직한 종목군에서도 이 종목을 단기로 보자는 부분이 아니라 아까 효성 첨단 소재 같이 조금은 긴 호흡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단기적 관점 빠른 종목으로는 쇼박스, 그리고 길게 긴 호흡에서 조금은 끌고 가볼 수 있는 종목으로는 오늘 현대건설을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봤습니다. 남은 시간도 여러분 이제 시작이니까요. 화이팅 하셔서 우리 서경제와 함께 크나큰 성공들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파이팅 넘치는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또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기업금융센터 윤정식 부장님 연결해 봅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장님과 함께 지금 마무리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장 초반에 튈 수 있는 종목들은 다 튄 것 같고요. 상승폭을 반납한 종목도 있는 반면에 그대로 좀 상승 탄력을 이어가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시장의 상승폭이 조금 줄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외국인이 같이 사주면 좋을 텐데요. 미국 시장 좋았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좀 기대를 해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환율도 조금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3원 90전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순매도하는 이게 사실은 좀 아쉽습니다. 외국인이 순매도를 하고 순매도 금액의 대부분이 전기전자와 운수 창고로 들어가 있습니다. 매도 금액이 크지 않다라는 점은 다행이지만 외국인이 조금이라도 매수를 해줬으면은 시장의 상승은 좀 더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요.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으로도 오면서 사실은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상승폭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이 시가총액 1, 2, 3위 업체 모두 다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으로 옮겨갔을 때도 비슷하긴 합니다. 외국인 매도하고 기관 매수하는데 이 기술주들이 미국 시장에서 분위기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도 기술주에 속하는 코스닥 회사들 상당 부분 상승을 하고 있고 특히 게임주 같은 경우들이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가고 있는 모습들 나오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상승폭을 더 키워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기는 좀 힘들어 보이지만 그래도 시장이 금일 같은 경우 2650선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은 시장이 어느 정도는 안도해 있는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약간 상승폭은 둔화가 됐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시장 흐름 짚어봐 주셨습니다. 확실히 환율이 안정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을 기대해 볼 법도 한데요. 관련돼서 오늘 또 특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늘 살펴주시잖아요. 오늘의 특징적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그 분위기가 국내 시장으로 좀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주에는 보면 이 엔비디아에 대한 저가 매력, 가격이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금요일 밤이죠. 이 전 거래일에는 이 테슬라에 대한 가격적으로 상당히 좀 매력이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좋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사실은 회사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1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를 비롯한 2차 전지, 전기차 관련한 업체들이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같이 상당히 좀 다운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 상승세에 가까운 분위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사실은 이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도 좋아지는 모습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주가는 지금 한 43만 원 정도에서 기간 조정 정도 횡보를 하는 모습들이 나오곤 있지만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긍정적이거든요. 외국인과
이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이 추가적인 시장 하락도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본다라면 지금 자리에서는 좀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에 대한 조정이 이 당분간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낮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이런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특징적으로 살펴봐 주신 종목 LG 에너지솔루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엔비디아 필두로 관련된 기술주들이 지금까지 좀 낙폭이 컸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 메리트가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함께 볼 수 있을 만한 국내 종목 LG 에너지솔루션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튀어오르고 있기 때문에 매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종목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 어떤 종목 단기적으로 좀 볼만할까요? 네, 이 LG전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오늘 단기적으로 좀 튀어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좀 있죠. 근데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확인이 좀 필요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박스권은 지금 2,600에서 700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2,650이 넘어갔을 때 확실히 좀 상승에 대한 탄력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은 하루 정도는 더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좀 많이 떨어져 있었을 때 밸류에이션적으로 좀 매력이 있다.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매력이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상승을 좀 더 잘하고 좀 더 상승세를 유지하는 기간이 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관점을 봤을 때 LG전자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이유가요. 이 시장 예상보다 실적에 대한 회복 속도가 조금은 더뎠습니다. 전장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가전에 대해서도 그렇고 합쳤을 때의 이런 실적 성장 속도가 조금 더뎠는데 주가는 너무 많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는 실적이 다시 한번 좀 올라가거든요. LG전자 하면 첫 번째는 프리미엄 가전입니다. OLED TV도 있고요. 프리미엄 여타 가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출액과 영업이 계속 잘 나오고 있죠. 이 부분은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실적을. 근데 여기에서 전장 가치가 얼마나 좀 빠르게 올라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전장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원자재라든지 다른 매출들에 있어서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씩 해소되어 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과 향후에 대한 성장성 정도를 봤을 때 지금 자리에 충분히 좀 관심 가지셔도 좋을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전자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현재 1.93%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 오후장까지 좀 전략은 어떻게 짜가는 게 좋을까요, 부장님? 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650 넘어가면 좀 상승세가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들이 확실히 좀 나옵니다. 미국에서 이 PC 물가지수 굉장히 중요한 물가 지표인데 이 지표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더 느려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나온 거는 좋은데요. 근데 2,650 이상에서도 적극적으로 살 만큼 그럼 이 세계 경제가 좋으냐, 국내 시장이 엄청나게 매력적이냐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물음표가 남아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플러스로 잘 끝날 것으로 보여지지만 여기서 강하게 올라간다, 2,700까지 쉬지 않고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결되지 않은 숙제들 많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환율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세는 지금 정도는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한다 이러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더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라는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요. 좀 가격적으로 좀 이 부담이 좀 덜한 종목들 위주로 오늘 오후장까지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오늘장 전략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페이 증권 기업금융센터 윤정식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승폭은 둔화되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양시장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오후장까지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